김우겸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감사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서요. 우선 KDI 지금 감사 착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KDI에 언제 통보를 하셨죠? 현재까지 감사 계획이 있지 않고요. 네. 감사 계획을 통보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모니터링 저희가 서면으로 이제 자료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만. 네. 그러니까 뭐 감사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 감사를 하기 위한 뭐 예비 조사, 모니터링 이건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 KDI에 감사 계획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감사 계획 없이 그것.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게 며칠입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네. 나요. 근데 바로 그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서 네,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한 그날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맞죠? 그것은 제가 지금 네,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한덕수 총리가 홍장표 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날 이게 뭐 오비락인가요? 감사원이 자료 제출 감사를 하기 위한 예비 조사로서 예비적 단계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니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이 두 기관이 미리 조율을 한 건가? 짠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KDI만 놓고 보면 2022년에 이제 감사를 만약 한다면 착수를 한다면 그 전에 했던 게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2019년 그 이전은 언제 했습니까? 그 KDI에 대한 정기 감사식으로 하는 거는 19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19년 이전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공직 공무 감찰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씩. 아니요, 정기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꽤 오래 전이었던 것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오래 전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2019년 정기 감사하기 이전에 했던 건. 그래서 K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기 감사가 하여튼 10년이 넘는 주기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10년 주기로 11년, 12년 만에 한 번씩 하던 게 이번에는 3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계획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KDI에서.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감사원의 감사도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하는 기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DI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을 하죠. 네.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저 기관 감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게 올해 10월로 잡혀 있어요. 근데 뭐 아직 뭐 본감사 착수를 안 했다고 하니 제가 더 추궁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하튼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다. 감사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서로 그 상의하지 않나요? 서로 조율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 자료 제출 요구는 사실 감사를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실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모니터링의 목적 자체가 사실 감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내용의 자료 제출 요구인지. 네.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을 뭘 요청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회계 관련 자료 일부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회계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KDI 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그 KDI 감사실 쪽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KDI 역사상 이렇게 감사원이 들어온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아직 감사에 착수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 어찌 보면 홍장표 원장 이미 저 사직서 제출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혜구 경사연 이사장님께서 내일 사직서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원으로서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굳이 감사원이 이제는 본감사 착수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에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요. 방통위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6월 한 20일쯤 감사 착수를 했죠. 예비 조사인데 자료 수집을 나간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 수집 단계에서 그러니까 현재 가서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현장에? 과단위 정도니까 한 뭐 그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감사인은 한 1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과가 네. 보통 한 과단위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가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10명 내외. 네. 예. 무슨 과에서 지금 나가 있습니까? 행안국에 있습니다. 행안 옥과인가요? 행안 5과. 행안 5과 외에 다른 직원들도 가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 목적에 따라서 뭐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과의 부서의 직원을 차출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차출해서 파견을 나가는 경우 이번에 그렇게 나갔느냐고요. 그거는 좀 확인을 이쪽은 있나요? 그거는 뭐 네, 있죠. 네, 조금 제가 파악하기도 그렇습니다. 한 과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상시적으로 와서 감사를 하는 직원들이 13명, 14명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방통위에 대해서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감사원이 감사를 할 특정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거의 무차별적으로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내놔라. 이렇게 지금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감사 처음 받아본다라는 이야기가 방통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KBS도 하고 있어요. 김희철 사장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지금 본감사는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죠. 예, 네. KBS가 지금 뭐 상당 부분 제출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할지 안 할지 뭐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네. 참고로 그건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데 감사 청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과 KBS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KBS 이사회에 정현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셨었죠, 감사원이.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정현주 사장 쫓겨났죠. 하지만 무죄가 나와서 국가가 다시 지금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정현조 사장의 인격이 파괴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무너진 건 제외로 하더라도 감사원이 그 잘못된 일에 한 부속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원 자기 반성이나 또는 이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어떤 절차나 내용이 있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이 난 거는 해임 절차 흠결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본안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절차부터 잘못됐으니까 네. 본안은 판단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그 감사원에서 한 본안 내용을 잘했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니죠. 네, 여하튼 이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지금 감사원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조 지위를 보면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원의 독립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감사원법에 박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독립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 행정부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감사원이야말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감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어떤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를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받고 빚을 대신 받아내는 깡패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감사원이 흥신소로 전락한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끝났는데 질의를 하는 중에 말씀을 하는 중에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지금 발표를 하더라고요. 금리 0.5% 빅스텝을 하겠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 환자 4만 명을 다시 돌파했어요.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쓰이는지 이게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것도 제대로 긁어주는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어떤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권의 청구를 받고 감사를 하는 이런 모양으로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에서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꼭 좀 감사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원 식구들이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